스레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월 6일 날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 나왔고, 주커버그 마 회장님이 이틀 전에 7천만 다운로드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이틀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은 1억 다운로드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SNS 스레드 회의적으로 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귀찮아졌어요. 안 그래도 유튜브도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지, 틱톡도 해야 되지, 뭐 네이버 블로그도 해야 되지, 새로운 SNS가 나온 거니까 너무 귀찮아지겠다. 두 번째로는 트위터라는 텍스트 기반의 SNS에서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영상 중심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유튜브,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미래로 가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텍스트 기반의 SNS 잘 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워킹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대기업이 짱입니다. 만약에 신생 스타트업이 지금 스레드 같은 SNS를 만들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최근에는 내가 플랫폼이 되려 하기보다는 플랫폼에 잘 올라타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남겨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스레드 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트위터를 겨냥했겠죠. 트위터가 점점 젊음과 하입을 잃어가고 있었고, 앨런 머스크 형이 트위터를 인수했죠. 인수하면서 막 과격한 말들이나 실언들을 많이 했어요. 팬들이 많이 떠났고 그 팬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 너무 예뻐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보성 위주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쁜 사진과 예쁜 영상만 주목받게 되면 유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진을 골라야 될지, 어떤 영상을 찍고 올려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성 컨텐츠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긴 봐. 근데 컨텐츠를 점점 생산을 안 하기 시작하죠. 컨텐츠가 안 올라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소수의 인플루언서나 강사님들 위주로 편성이 되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 모두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 SNS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텍스트 기반의 SNS 스레드이고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편합니다. 막 쏟아내기가 좋고요. 자, 네 번째로, 막 쏟아내도 아무거나 올려도 괜찮다는 문화가 스레드에 자리 잡혀 있어요. 이거는 트위터에서 온 거겠죠?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플랫폼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아무 거리낌 없이 예쁘지 않은 것도, 후진 것도, 아니면 때론 멋진 것도 막 올릴 수 있거든요. 부담이 없어서 콘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건 플랫폼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데이터가 자산이고 이 자산이 많이 쌓이면 플랫폼은 이거 가지고 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다섯 번째. 아마도 제 추측건데 이 텍스트 기반의 SNS 스레드는 메타가 가지고 있는 생성인공지능 라마에 엄청난 도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할 때는 쓰거나 조금 꾸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꾸며진 글들을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공된 무언가를 컨텐츠로 올리죠. 근데 스레드는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냥 뇌가 평소에 작동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 인공지능에 사람이 마구마구 평소에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쏟아낸 컨텐츠가 이 라마에 올라타게 되면 이 라마의 인공지능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스레드라는 텍스트 기반의 SNS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신경 써서 부스팅을 많이 하거나 장려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써야 돼 말아야 돼를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써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메타도 스레드도 주커버그도 아담 모세리도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그런데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만약에 달다 그러면 삼키시고 쓰면 뱉으세요. 근데 보통 쓴 게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크리에이티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팔로워 수가 늘어서 비즈니스를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생각 말고 행동이 사람을 규정합니다. 굉장히 자기계발 유튜버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5일 정도를 써보면서 학습했던 것들을 한번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더뉴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56,000명 정도 됐고, 제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 됐는데요. 이게 팔로우 느는 그 중독적인 맛이 있어요. 다른 개인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도 말하시는데 3년 동안 막 5,000명 모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3,000명이 됐다,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거의 마약이에요. 굉장히 중독적이고요. 왜 그러냐면 팔로우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플랫폼이에요. 팔로잉 숫자가 메인에 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뉴그레이 계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팔로우 해달라고 하면 마스팔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뭐 헬로우, 하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사진 하나 올리고 말았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근데 막 피드에 다른 분들 거 올라오는 거 보다 보니까 대충 감을 잡았어요. 아, 이거 되게 러하게 운영하는 거구나. 김나영 씨도 쓰다가 점점 반말로 바꾸시더라고요. 스레드에서는 반말 모드가 맞나 해서 반말로 해보기 시작했고, 반말로 하니까 훨씬 더 뭔가 가깝게 느껴지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반말 중심으로 컨텐츠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또 뭘 봤냐면 그 유튜버 중에 미스터 비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그 리스레드 해주면 테슬라 한 대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뉴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훨씬 값진 메이크오버 이벤트를 저희 리스레드 해주신 분들께 제공하겠다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이것도 반응이 좋았고요. 또 뭐가 있었냐, 개인 계정에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달아줘 하면서 저희 시니어 모델분들 이미지랑 그다음 메이크오버 했던 사례들 이렇게 10개 합쳐서 올렸었는데, 우리 아직 되게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는 컨텐츠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어떤 젊은 30대 분들한테는 더뉴그레이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컨텐츠 마케터 분들만 관심 있게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좀 더 대중한테 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스레드가 새로운 물을 들여오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도 시범을 해봤어요. 엄마 아빠들이 찍는 사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재밌게 공감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사진 찍을 때 카메라에 손가락 다 가려서 찍어, 그다음 맨날 꽃사진만 찍어, 뭐 꽃사진을 찍는데 색감이 막 웨스앤 같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서로 컨텐츠를 갖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뽑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컨텐츠의 소재를 광장에 제가 던진 거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막 갖고 놀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놀아진 컨텐츠를 보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심사 기반보다는 대중을 타겟하는 컨텐츠가 좋지 않나? 그리고 시의성 있는 컨텐츠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광장에는 어떤 게시판, 신문고 같은 게 있고 그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관심사에 너무 좁혀서 타겟팅하기보다는 조금 넓은 주제로, 넓은 컨텐츠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컨텐츠로,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컨텐츠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지금 관심사 기반의 플랫폼이 다른 건, 관심사 기반의 플랫폼은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해서 계속 그 관심사로만 더 좁혀서 모이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이 유튜버 알아? 너 이 컨텐츠 봤어? 하면 그거에 관심 없는 친구는 전혀 몰랐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에코챔버 효과예요. 근데 스레드는 그냥 광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재미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성이 짱이에요. 관심사가 많아서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도 좋은데
관심사가 오히려 다 섞여서 광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저는 이 시대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